심상치 않은 소리와 함께 시작된 수술.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이 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지금 관절로 보면은 거의 다 썼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럴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는 박인수 씨.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무릎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축이 좀 심해지고 통증이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지를 걷어올리는 박미자 씨. 무릎에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하는데. 파스니까 진통효과지. 이게 다 진통. 안 써야 돼. 이걸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있나? 밖에서도 파스가 필요한 사연은. 한 6년 동안 수선 가게를 하고 대림시장에서 이제 음식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물떨통을 물로 떨어다가 장사를 한 거야. 분식 가게. 그거를 23년을 했어. 젊었을 때 시집을 와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할머니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흔적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남았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어떡할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를 챙겨 먹는 그녀. 바로 무릎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이다.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미리 약을 먹어놔야 덜 아프니까 안 먹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하는 박미자 씨.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남들과는 사뭇 다른 듯한데. 그녀가 무릎을 굽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 무릎에 못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느끼고 있다고. 뼈가 부딪히니까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극심한 상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 이렇게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가 될 때까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식은 커가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영감벌이에서 연찮고 어떡하죠? 말 못하겠어. 못해. 말 못해. 해보면 뭐하노. 자식들이 또 병을 나사줄 거야? 속상해하는 게 더 마음 아프지. 마음 아파. 그게 엄마만이지. 신나게 줌바 댄스를 추는 중년 여성들. 과연 이들의 무릎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 아직은 괜찮은 편이에요. 무릎 건강을 자신하는 그녀들을 위해 특별한 체험을 준비했다. 이게 뭐야? 과연 이것의 정체는? 춤출 때와 달리 서고 앉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겨워 보이는데. 힘들어. 무릎이 굉장히 무겁고 좀 뻑뻑하고 찌릿찌릿하고 힘들어요. 70, 80대 노인들이 평상시 느끼는 관절의 고통이래요. 그래요? 이렇게 힘드시게 다니시는지 몰랐어요. 추운 겨울철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중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
애들 걱정한다고 내가 얘기를 잘 안 해. 찬바람 부는 겨울, 시리고 쑤시는 통증으로부터 엄마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지금 공개됩니다. 당당하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어머니가 81지만 이 신체 건강 나이는 61.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못 들었어요. 항상 흥이 많으세요. 어머니에게 노래방이란 열정을 분사할 수 있는 거.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거 글쎄 그냥 웃음소리? 그냥 저도 같이 그냥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낙토집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새해에도 여전히 밝은 웃음을 주시는 전원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국민 엄마라는 애칭이 있으신데 오늘은 그러면 엄마를 대표해서 나오신 건가요? 사실 우리 딸의 나이가 되면은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때는 또 이 통증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늙은 어머니를 대표해서 이 고생을 좀 덜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없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네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전원주 씨의 집. 그 앞 계단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계단도 잘 내려오시네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갔는데 다리가 짧으니까 내려갈 때는 좀 겁이 나. 평소 건강을 위해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웬만하면 난 걸어가. 그렇게 그전에 높은 구두를 많이 신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신발. 운동화를 이용하시고.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 집에 좀 가려고. 여기 알뜰하게 잘 사나 어떻게 하는 게 보려고. 아들은 밥을 먹여서 내보냈나 빵을 먹여서 내보냈나 그거 따져보라고. 네, 어서오세요. 여기 뭐 봤다. 아유, 엄청 깨끗하시네요. 한강과 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뷰. 아주 우아하게 여기 내다보고 있으면 좋잖아. 여기 손녀들, 여기 큰 손녀, 여기 작은 손녀. 여기 벌써 이제 대학교 졸업 맞고 직장에 다녀. 와, 벌써요? 영어를 해라 그러면 그냥 아쉬. 그럼 어디 일본말로 해라 그러면 언떠나 됐으네, 뽀뽀다 됐으네. 또 중국말로 해라 그러면 지치차차 호치지지 하치 다 해. 이렇게 잘생겼다 누구지? 네, 성시경 가수 성시경 씨요. 아이들은 많이 컸는데 저분은 그대로네요. 혹시 성시경 씨를? 네, 팬입니다. 남의 남자 좋아하면 안 되지. 나 지금 어떡하나 무슨 소리가 나오려고 그랬더니 얼굴을 환히 하고 얘기를 해. 성시경은 또 무서운 시어머니 포즈. 예전에 되게 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좀 연세 드시는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러나. 아니죠, 어머니. 좀 연세 드시셨으면 조금씩 몸이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허리가 꼬고 이렇게 앉을 때 일어날 때 좀 뻐근하기만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송곳으로 꽉 찌르는 것 같아. 가니까 협착이 됐다고 그래. 당시 심각해질 경우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그녀. 열심히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허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척추에서 무릎에서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무릎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척추관이 몸을 앞으로 좀 굽히면 좀 넓어져요.
뒤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좁아지고. 그러니까는 계속 인사만 하면 되겠네요. 예, 편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몸무게가 앞으로 실리면 그 무게가 이제 무릎으로 실려서 무릎이 망가지거든요. 제가 무릎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연골이에요. 무릎 관절 연골인데 연골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못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닳거나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몰라요. 아니 그런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빠보다 엄마가 더 많잖아요. 예리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의 비율이요 70% 정도나 돼요. 70%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뭐 집안일이나 육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 왜 여성의 관절염이 많으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벌어진 채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성분들이 연골의 두께도 얇죠. 또 무릎과 관련된 근육도 가늘고 양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러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퇴행성 관절염에 좀 취약하다. 식사 준비를 하는 며느리 김혜연 씨. 어머니 오세요. 어휴, 뭘 이렇게 많이 했냐. 응? 얘가 이래. 한번 차리면. 몸에 좋은 거. 내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 야채 이런 거. 야채? 뭐지? 요거는 수삼하고 밤하고 샐러리 넣어서 유자를 집에서 담근 게 있거든요. 그걸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샐러리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는 얘가 이제 잘 차려서 먹였기 때문에 활력소가 있는 거야. 이제 나이가 먹으면 건강에 대한 공부를 상식을 자꾸 듣게 돼. 무식하게 안 하고. 자, 마셔. 식후에는 차를 마시며 건강관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그럼 아직은 뭐 그냥 그렇게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요?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건강 테스트. 한쪽 다리를 들고 다른 쪽 다리는 살짝 구부린 뒤 몸통을 돌려주는데 이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잘하시는데요? 그냥 괜찮네. 한 다리를 쓰면 우리 체중이 다 이제 한 다리 무릎에 걸리겠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의 이상이 있는 것도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래요. 가슴이 지나네요, 정말로. 괜찮아. 둘째 며느님도. 둘째 며느님이 54세 아까 아프지 않니? 네. 약간 시큰한데 괜찮아요. 어디가요? 오히려 둘째 며느님은 무릎이 약간 시큰하다는 소리를 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갱년기라 그런가.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응. 해봐. 어머니 춤자세도 꼭 춤추라고 하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게 옛날 지르박 이렇게 했어. 이거 지르박은 옛날에 바람이 나갔고 춤바람에 나갔고 설거지하면서도. 어머니 그럼 저도 지르박 배우는 거예요? 안돼 너는 배우면 안돼. 안돼 춤바람 나면. 정확한 무릎 관절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긴장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게 궁금해가. 그래도 뭐 어디 무릎 아프시다,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런 적은 항상 꼿꼿하시고. 지금 본인 걱정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시어머니보다 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걱정부터 하더라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연골의 두께와 관절의 모양을 확인한 결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왜요? 아유, 엑스레이를 봤는데요. 네. 그 연골이 좀 다르셨는데요. 네. 이 연세는 3기, 4기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한다든가 적어도 주사를 해야 되는데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다른 정도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의 기수를 확인하는데
관절염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연세 있으시는데 2기에 불과하셔서 네. 간격도 대단히 좋으시고 특히 다리가 휘는 변형이 있으면 참 안 좋은데 뾰족 튀어나온 부분도 없어요. 변형이 없이 반듯하세요.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50대 한 중반? 와. 네, 이렇게 뼈만 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다행이에요. 너무 좋으세요. 네,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며느님께서는 약간 관절이 약간 어긋나 있으십니다. 어머. 며느리 김혜연 씨의 경우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상태. 그러네요. 그 얘기는 이쪽을 잡아줘야 될 근육들이 약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가끔씩 운동하다 보면 왼쪽 무릎이 약간 시큰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왼쪽이 조금 더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역물이 조금 더 달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염으로 보면은 1기 정도 판정이시고요. 그러니까 관절이 늙고 계신 게 보통 나이 그룹과 같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웃음이 나오네. 또 좋아가지고.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나 눈물 나는데요? 정말 뭐 좋아하실만 합니다. 국민 엄마가 아니라 국민 누나네요. 그러게요. 네. 언니. 진짜 좀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요. 아까 이제 걸어가실 때 어깨가 굉장히 당당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어깨를 펴고 걸어야지만 무릎이 사는 거고요. 사실 방송국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찔뚝거리면 안 시킵니다. 일부러 PD가 지나가면 더 아직 괜찮구나 시켜요. 네. 그 100살까지는 이렇게 해먹고 싶습니다. 며느님은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찍 오시면 운동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기로 가면 아까 이제 나오신 그 할머니가 말기인데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는 건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건데요. 또 인공관절이 수명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내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재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재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후유증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무릎을 가지고 나이 들어서까지 쭉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양쪽 무릎뼈의 방향을 확인하라. 거울 앞에 서거나 사진을 찍어서 슬개골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슬개골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정상, 안쪽을 보고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며느님 같은 경우는 아마 해보시면 무릎이 안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처럼 무릎도 조금 어긋나 있고 무릎 관절염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 무릎뼈의 둘레를 확인하라. 가시가 자라는 거 보셨잖아요. 자극을 받는 방향으로 계속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이 무릎뼈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찾아뵈면 무릎 관절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뭐 어디다 이렇게 써놓던지 기록을 해놓으면 무릎 관절이 나빠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기엔 연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하시다. 어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77세요. 77세? 네. 저는 80세. 어머, 너무 정정하세요. 운동이 되니까 좋아요. 운동이 되니까 나는 80세. 집에 가서 우리 영감한테 나한테 덤비면 야! 하는데. 전원주 씨 친구들. 검정띠와 남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안 들어가세요.
태권도 검은 띠인 할머니들의 멋진 태권도 시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할머니.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 나이가 지금 87세고 팔창이도 잘하고 손날치기도 잘하고 격파도 잘하고 있습니다. 87세 할머니의 특기가 격파? 할머니의 격파 실력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봤다. 플라스틱 기와 열장 격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우야. 대박. 거침없이 주먹을 내리치는 할머니. 기와 열장 격파 가뿐하게 성공. 실력이 대단하다. 괜찮아요? 괜찮지. 힘이 있잖아, 힘이. 힘이 있어? 힘이 있어요, 힘이. 오늘의 주인공 87세 지복연 씨. 태권도 20년 남았고 4당. 태권도 4당? 네, 검은띠 4당. 와, 검은띠 4당. 20년간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온갖 상을 휩쓴 주인공. 태권도를 꾸준히 배우면서 하체 근력을 키워왔다는데 하체도 튼튼해지고 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좋아요. 관절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보여줄 거거든요. 영상으로 테스트 방법을 확인하는 어머니들. 먼저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주먹을 무릎 사이에 끼워주고 발목을 잡아서 눌러줄 건데요. 이때 잘 버틸 수 있으면 무릎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보실까요? 아파요? 과연. 어머. 꼼짝당하시네. 힘 주고 있는 거 맞죠? 네, 힘 주고 있어요. 통증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오, 그래요? 네, 없어요. 내가 더 힘들어. 지날라 그래, 내 손이. 막 내가 누르고 있으니까. 아이고. 엄마나. 대단하셔. 무릎 관절 고수로 인정. 여거 우리 집이야. 네, 갑니다. 얘 차 마셔야 돼. 무슨 차, 그래. 아주 먹기도 딱 좋네. 언니 이거 잡숴서 관절이 좋은 거야. 태권도 하고 이 차 먹고 건강하게 댕기니까 무팍도 나는 거야. 아픈 데 없어. 색깔이 아주 노랗네요. 무슨 차일까요? 이 차예요. 이게 이름이 뭐야? 이게 항칠. 항칠 나무인데 여기나 이게 똑같은 거야. 황칠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교목으로서요, 나무 인삼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황칠나무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클로로겐산은 소염과 항생작용을 해서 통풍을 비롯한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복연 할머니에게 비결인 이 황칠나무 차가 저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드셔보시죠. 네. 이 나무차가 무슨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 아니 근데 희한하네요. 이거 쓸 줄 알았는데요. 구수해요. 오히려 달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집에서 물처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칠이라는 게 실제로 노란색 칠을 할 때 우리가 썼던 그런 재료인데 그래서 황칠나무. 그 속담에도 오칠은 천년, 황칠은 만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전부터 항균 작용이나 밖에서 나쁜 걸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먹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임산부는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 사촌이 두릅, 뭐 인삼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식품을 드시고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또 주의를 하셔야겠죠. 수다 삼매경에 빠진 어머님들. 우리 때는 참말로 너무 아팠잖아. 거리는 다시 키우느라고 업어가지고 아프고 다리는 일해서 벌어 먹이느라고 아프고. 맞아. 옛날에 고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픈 거 같아.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도 못한대. 운동 안 해서 그래. 운동 안 해서 그래.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를 나눠주는 주인공.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받은 휴지를 자연스레 무릎 사이에 끼우는 어머님들. 4, 5, 6, 7, 8.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데 여기가 땡겨지면 아마 근육이 여기에 단단해질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허벅지가. 예. 무릎 사이에 공을 끼우고 다리에 힘을 주어 공을 조이면서 제자리에서 걷듯 양쪽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준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닥의 근육 중에서 안쪽에 있는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을 특히 강화할 수 있는데요. 내측 광근은 인체가 걷거나 뛸 때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님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주인공.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바로 기름? 들기름. 들기름? 응, 들기름. 시골에서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들기름에 황칠나무 잎을 볶기 시작하는데 황칠나무 잎을 들기름에 볶으시는구나. 잎도 먹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대부분을 먹을 수 있어요, 황칠나무는. 황칠나무를 볶아가지고 밥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밥에다 넣으신다고? 예, 밥에다 넣는다고.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들기름에 볶은 황칠나무 잎과 황칠나무 우린물을 넣어 밥을 짓는다. 이거 하는 데가 10년이 됐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밥을 해서 10년 동안 먹고 있어요. 고소한 들기름과 쌉싸름한 황칠나무를 활용한 황칠나무밥 완성. 저건 달래장에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겠네요. 그녀가 두 번째로 꺼내든 식재료는 생선. 그중에서도 비타민 D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은 삼치를 준비했다. 오동에나 참치나 뒤에 등다리가 푸른 생선이 관절이 좋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예요. 삼치에 갖은 채소와 매콤한 양념을 넣어 만든 삼치조림. 이때도 황칠나무 우린물을 활용한다는데 여기도 황칠물을 넣어요? 예, 생선 찢는데도 여기다 엮고 이래 엮고 끼리면은 비린내가 안 나. 비린내 없이 깔끔한 황칠나무 삼치조림 완성. 지금 등푸른 생선의 대표 삼치에다가 들기름 드신 거잖아요. 네. 이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염증도 줄여주고 혈액순환 개선시켜주고 관절 통증 그런 증상도 완화시키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게다가 황칠 이 나무까지 같이 드시는 거니까 관절염 관리에 좋은 삼총사, 삼합 이걸 다 드시는 거잖아요.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품들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너무 맛있겠어요. 주인공의 무릎 건강 비결 황칠나무를 활용한 건강 밥상을 맛있게 먹는 태권도 시범단 어머님들. 내가 생선을 잘 안 먹는데 오늘 정말 맛있네. 다들 잘 먹었네요. 정말 다 먹었다. 이거 봐. 잘 먹었네.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으니까 내일도 또 오면 또 해주고 싶어. 올해도 와 해줄게.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100세를 위해서 화이팅! 81살 나이에 팔팔한 무릎 관절을 자랑하는 배우 전원주. 아직은 뭐 그냥 그렇게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사진만 보면은 50대 중반? 네. 전원주의 무릎 관절 건강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미녀 배우. 부신각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전원주 씨. 장수의 아이콘 송혜 씨도 함께 참석했다. 건강하신 두 분이네요. 송혜 선생님 나이가 훨씬 있죠? 띠동갑이. 띠동갑이에요? 저분 진짜 건강하시네요. 93세. 건강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 만나서 얘기 많이 하는 게 건강이지 뭐.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여기 우리 둘이 결혼한 거 모르는 거래. 작년에 무슨 두 분이 전통혼례 이런 것도 한번 하셨었죠? 네. 어머! 지난해 10월 한 행사의 이벤트로 전통 홀례를 올린 두 사람. 여기서 축하한다는 얘기 먼저 해야지. 결혼 축하드립니다. 섭섭했어. 내 얘기 잘 들으면 건강 비결을 알아요. 나 만나더니 뽀얘지시지 않았어. 알아? 송혜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부터는 용기를 가졌어요.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시는데 내가 너무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나도 나이는 있고 언제까지라도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행사가 끝난 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선택한 메뉴는 몸보신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연포탕. 선생님이 나를 많이 챙겨주셔. 낙지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무기질 등의 아미노산이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은 아무거나 잘 드셔. 그럼 난 아주 잡식이니까. 잡식이라는 게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이 편식을 하면 삐뚤어진다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먹어야 돼. 그걸 잡식이라고. 선생님 이거 식사를 끝낸 후 물병에서 뭔가를 따라 송혜 씨에게 건네는 그녀. 일반 생수는 아닌 듯한데 두 사람이 마시는 차의 정체가 궁금하다. 나이 들면 이제 아무래도 관절 이런 데가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뭐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 건강에 대한 공부를 상식을 자꾸 듣게 돼. 무식하게 안 하고. 자, 마셔. 전날 며느리와도 똑같은 차를 마셨던 전원주 씨. 대체 무슨 차인 걸까? 차 한 잔 드릴게. 차 한 잔 드세요. 내가 갖다 준 거 열심히 먹고 있구나. 그래. 전원주 씨가 자주 마신다는 이것의 정체는? 이것에는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관절 건강,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짜자자자. 50대 관절을 가진 전원주 씨의 관절 건강 비결은 바로 보스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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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부터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재로 사용돼 왔다는 보스웰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유향나무 수액을 붙인 것으로 2년에 한 번 소량 채취되기 때문에 귀한 재료로 여겨진다. 또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바친 3가지 보물 중 하나라고 하며 아유르베다, 본초 강목 등에도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기록돼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다. 보스웰리아의 핵심 성분인 보스웰릭산은 항염증 물질로서 염증 촉진 물질을 억제하고요. 염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서 연골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보스웰리아가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네. 이걸 얼마나 자주 드세요, 이거를? 전 뭐 이걸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냥 물 대신 먹고 또 갖고 다니면서 먹고요. 갖고 다니시니까. 네, 다니면서 나와서도 보스웰리아 이거 한잔 먹고요. 보스웰리아. 자, 젊은이시기 위해서. 네, 젊은이시기 위해서. 짜자잔. 상쾌해요. 양치하고 물 마셨을 때. 산이 딱 하잖아. 무거나면. 그 송진향 비슷한 거 나고. 맞아요. 보스웰리아에서도 그 솔향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이 보스웰리아를 태워가지고 향을 맡기도 하고요. 이걸 또 우린물로 샤워도 했다 그래요. 보스웰리아로 관절 건강을 챙긴다는 전원주 씨. 너도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야 돼. 지금 너무 젊었다고 까불지 말고 너 자신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이 좋은 소리인데 자꾸 왜 잔소리로 들리지? 그만 엄마 잔소리는. 굵은 소리만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보스웰리아는 원물의 경우 하루 4g, 추출물의 경우 하루 1000mg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지만 식물성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그거 좀 이렇게 못 쓰게 된 거 있으면 그거 있으면 가져와. 2개만 가져와. 됐다 그러면 이거를 묶어. 묶어요? 자 이걸 다리에다 끼워 이렇게. 끼웠지? 네, 이렇게 쭉 나가. 쭉 나가요? 쭉 나가. 자. 무슨 스케이트 타는 스케이트 쫙. 하나 또 있어. 자, 손들어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 무릎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 다리 안쪽으로 모가니까 좀 부담이 없네, 무릎에. 그래. 둘, 하나. 잘하시는데요?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이 허벅지의 바깥쪽 근육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면 이 안쪽을 보면은 내측 관근이라고 있고 바깥쪽에 외측 관근이 있는데, 근데 내측 관근을 보시면 무릎 바로 위에까지 내려와 있고 만져봐도 확실히 알겠네요. 예, 그쪽 반대쪽 외측 관근은 무릎보다 한참 위에까지만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내측 관근에 비해서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축을 했을 때는 그쪽으로 무릎이 돌아가고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측 근육을 좀 더 발달을 시키면 균형이 더 맞아지겠죠. 네. 보스웰리아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갖다 주신 보스웰리아인데요. 뭐 무릎이나 이런 데 바르면은 이게 파스 효과가 있다고 해서. 파스 효과가 있다고요? 네네. 피부에 자극이 심한 파스 대신 보스웰리아 가루를 이용해 천연 파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 막 쓰는 좀 핸드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하고 이거랑 같이 한번 섞어서 크림이나 로션을 보스웰리아 가루와 섞어 사용하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어머니 무릎에다 파스 붙여드릴게요. 자, 무릎에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이상하다. 보통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다가 파스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디서 봤더니 무릎이 아프면 그 뒤쪽에 혈관이 흐르는데 이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보스웰리아 파스를 이제 오금에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뒤쪽에요. 예. 오금이 중요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무릎 통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안 해봤네요. 예. 오금이 저리겠네요. 덜 저리겠죠. 덜 저리겠죠. 덜 저려야 되죠. 뭐 아프다는 게 꼭 예고 있고 오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아프니까. 그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프지 말라.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퇴행성 관절염. 사람 만나서 얘기 많이 하는 게 건강이지 뭐. 음식을 하면 삐뚤어진다고. 지금 제일 행복한 게 두 다리 두 팔로 확 움직이면서 걷는 거. 내가 이 나이에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머니 나이가 돼도 어머니는 그때도 살아 계실 것 같아요. 화이팅! 아니 그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뭐 증명된 게 있나요? 예, 실제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 동안 보스웰리아를 먹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나 붓기, 그다음 활동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보스웰리아를 먹기 전에는 한 3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0에 가깝게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을. 네. 근데 이 보스웰리아를 6개월간 섭취하다가 1개월을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섭취를 했을 때 기왕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개과천습 체험단. 이들이 모인 까닭은? 무릎이 좀 뻐근하면서 걸을 때 편치가 않아요. 밤에 좀 쑤시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냥 꼭 찔뚝찔뚝 거리는 것처럼 그렇고. 체험 전 주치의와 만남을 가졌다. 통증 검사 같은 것을 좀 해보셔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극을 통해 개개인의 통증 수치를 확인한 결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체험단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닥터 지바고의 처방전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보스웰리아와 같이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 감소를 돕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체험 전 관절 나이 테스트에 나선 문정숙, 박계남 체험자. 이게 뭐야 지금 한 거야? 가는 순간 안 돼 이게. 마음과 따로 노는 야속한 팔다리. 5초면 70대. 그럼 우리 지금 80대라는 거네? 90대로 된 것 같아.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에 나선 그녀. 걷는 것이 불편하면 얼마나 저것도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던데. 다리는 쉬었지. 걷는 거는 찔뚝거리지. 옛날에 노인네 그러고 다니면 웃었는데 내가 그 모양이 됐네. 운동 전 정확한 동작 확인. 이제 보시면서 다 따라 하시는 거죠. 집에 뭐 뭐라도 공은 있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30회 제자리 걷기. 28, 29. 30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30 하기가 힘들어. 30 안 돼. 아이고 30 기르기가 쉽지가 않아. 커다란 주전자에 보스웰리아 차를 끓이려는 송희순 체험자. 보스웰리아 차를 마시는 지금과 달리 체험 전에는 커피를 물처럼 수시로 마셨다는데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실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방 전 운동도 꾸준히 실천 중인 그녀. 무리하지 않고 일단 무릎에 무리가 안 가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표고버섯과 보스웰리아 물을 넣어 밥을 안 치는 차혜순 체험자. 와, 뭐 표고향이 이렇게 향이 많이 나냐? 보스웰리아가 곁들여진 밥맛은 어떨까? 보스웰리아 섞으면 어떨까? 근데 괜찮네. 공진 냄새 난다. 무릎 관절을 위한 주스 만들기에 나선 문정숙 체험자. 알긴산 성분이 풍부한 미역 주스에 보스웰리아를 곁들였는데 맛있어. 먹어볼래? 오 맛있어. 난 안 먹을래. 아이고 이런 거 나는 무릎 아프니까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지. 공과 한 몸인 양 능숙해진 무릎 근육 운동. 잘 되잖아. 처음에는 이게 자꾸 도망갔는데 잘하지. 시작. 체험 막바지 관절 나이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두 사람. 4.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시작. 1.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재도전. 5. 안 돼. 10. 나 오래 하지.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야. 15일간 무릎 관절을 위한 식생활 습관 개선에 도전한 중년 여성들. 개과천습 후 검사 결과
체험단 전원의 통증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체험 기간이었지만 체험자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연골을 보호해주고 또 염증을 감소시키는 식품을 섭취하신 것이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중 우리 엄마들의 무릎이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릎 건강 지키는 비결 실천해 보시면서 무릎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주 선생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웃으면서 전원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 여러분도 찡그리고 있지 말고 활짝 웃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웃음과 함께 오늘 닥터집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혁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내려지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미치겠어. 어느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은 혹사당하고 있다. 단순히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시게 되면 안구를 제거하는 상황까지. 눈에 노화가 왔다. 너무 놀란 거죠. 눈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가수 이용 부부가 전하는 눈 노화를 막는 특급 비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 끝나는 날